네, 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런트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이 대선 뉴스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 지지율 상승세가 지금 멈춰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 지지율 상승세가 멈추기는 멈췄지만 내려가지는 않고 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를 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이렇게 딱 뭉쳐가지고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빠져나오고 있지는 않다. 이 중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카말라 해리스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지지를 하게 되면서 지금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이렇게 또 갈린 것 같아요.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딱 갈리게 되면서 지금 막상막하라고 하거든요. 트럼프도 지지자들이 많고 카말라 해리스도 지금 지지자들이 이렇게 또 많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어쨌든 간에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오늘은 이제 9월 9일이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 9월 10일이지 않습니까? 드디어 카말라 해리스랑 그리고 이 트럼프랑 이 TV 토론회가 이제 내일 앞으로 이렇게 또 다가오게 됐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카말라 해리스는 이 요번 주에, 그러니까 이제 지난 일주일간 계속해가지고 엄청난 이 공부 그리고 특훈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TV 토론회를 트럼프랑 하게 되면서 처참히 좀 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에는 내려오시고 물러나게 되면서 이렇게 카말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됐는데, 이 카말라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했었던 그런 실수들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지금 특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제 내일 있을 이 TV 토론회가 아마도 이번 대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토론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번 토론회에서 이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도 올해 대통령 이 뽑히는 거 결정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TV 토론회가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카말라 해리스 그리고 트럼프의 TV 토론회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TV 토론회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요. 아무래도 이 입장차도 굉장히 좀 많이 다르고 이 TV 토론회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이 조건 같은 것들이 이제 너무나 이렇게 또 안 맞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게 이제 유일한 TV 토론회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말라 해리스 측에서는 굉장히 지금 TV 토론회를 무지하게 많이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하면서, 잘은 모르겠지만 뭐 별다른 준비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카말라 해리스한테 두들겨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카말라 해리스는 이 프로세큐터, 이 검사님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트럼프는 지금 현재 컨빅티드 펠런, 다시 말해가지고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그 중범죄자이라는 것을 이렇게 프레임에 이렇게 또 가둬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당연히 이기지 않을까 이번 TV 토론회 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기소권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유죄 판결도 또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자꾸 이제 물고 늘어지더라도 트럼프는 계속 이제 방어하기만 이렇게 또 바쁘지 않을까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번 대선에, 올해 대선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제발 좀 카말라 해리스 잘 좀 이 TV 토론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올라왔었을 때보다 지금 현재 카말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흑인들은 원래 좀 이제 민주당 이 진보파에 좀 이제 가깝거든요. 네, 그러더라도 이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 이제 꺼림직하다라고 해가지고 네, 이 지지층들이 조금 이렇게 또 낮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카멜라 해리스를 본다고 하면은 흑인이면서 인도계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흑인 유권자들의 한 80% 정도는 네, 나는 네, 분명히 카멜라 해리스를 찍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 인종들에게서는 네, 카멜라 해리스가 확실한 네, 강점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흑인들뿐만이 아니라 뭐 히스패닉도 그렇고 그리고 이 에이시언들 네, 거기에다가 특히 인도계 사람들은 뭐 거의 확실시에요. 카멜라 해리스를 이렇게 또 뽑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에 반해 가지고 트럼프는 이 미국에 있는 이 보수파 이 백인들 좀 이제 와이트래시들이나 트럼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좀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이렇게 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미국에 백인들이 아직도 많기는 많거든요. 이 대세이다 보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이 아직도 이렇게 높은 것이라고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과연 올해 대통령 누가 될런지 굉장히 궁금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카멜라 해리스 이제 좀 이제 약점 중에 하나가 이런 뭐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게 없다. 라고 하면서 이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 쪽에서 계속 이렇게 좀 이제 공격을 이렇게 하고 나서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자신의 캠페인 웹페이지에다가 이 자신의 이제 공약들 같은 것들이 정책들 같은 것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또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카멜라 해리스가 뭐 정책이 없다 뭐 그런 것들은 말은 이제 못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카멜라 해리스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또 이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경제 문제에 대한 그런 뭐 정책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교 문제에 대한 그런 뭐 정책들도 있다고 하고 카멜라 해리스가 앞으로 이제 내다볼 그러니까 이제 going forward죠. 우리는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로 본다고 하면 트럼프는 뒤로 가는 빠꾸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부각을 이렇게 또 잘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공화당을 본다고 하면은 이 공화당이 이 카멜라 해리스를 지금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는지 하고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 미군들을 이렇게 또 철수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철수를 시키는 그 과정에서 좀 많은 잡음들이 있었죠. 뭐 공격도 당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또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 미군들 뭐 여러 명이 수명이 이렇게 또 전사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거는 전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 있었던 카멜라 해리스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미군들이 철수하면서 있었던 그 수많은 실수들에 대해 가지고 카멜라 해리스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 라고 이제 죄를 이렇게 또 뒤집어 씌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전 장군들, 이 미군 전 장군들, 4스타를 다 미군 제네럴들이 나와가지고 뭐 3명이랑 그리고 이 전에 뭐 장군 했었던 그런 사람들 뭐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나와가지고 지금 카멜라 해리스 편을 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미군들이 이렇게 또 빠져나오게 되면서 이 문제 같은 것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오히려 이제 트럼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장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4스타를 가지고 있었던 제네럴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한 엄청난 이제 백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카멜라 해리스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트럼프 때문에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그런 뭐 좀 이제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많지 않았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이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기소권들도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 그리고 이 재판하는 것들마다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또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벌금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다가 이제 변호사 비용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모으고 있는 이 정치 자금들을 이렇게 또 쓰고 있는데 이 정치 자금들을 거기다 이렇게 또 쓰고 있다 보니까 정치 자금들이 항상 모자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이런 뭐 정치 후원금 이렇게 또 모으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상품화 해가지고 그거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팔아제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최근 들어서는 뭐 NFT에 그 카드 이렇게 팔아제끼면서 그거를 뭐 99달러에 이렇게 또 팔고, 그리고 뭐 자신의 뭐 사인이 담긴 뭐 그런 거 이렇게 또 파는 것은 500달러 이렇게 또 받아서 팔고, 그리고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 TV 토론회를 했었을 때 그 당시에 입었었던 그 정장 있지 않습니까? 그 정장을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그 조각들도 이렇게 또 팔아제끼면서 그냥 막 돈 되는 것을 뭐 다 팔아제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뭐 신발도 이렇게 또 팔아제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자신의 이 지지자들을 향해 가지고 이 돈벌이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비난에 이렇게 또 쏠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자금이 좀 많이 딸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벌금으로 이 정치 후원금을 이렇게 쓰고 있고, 그리고 이 변호사 비용으로 정치 후원금을 이렇게 쓰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공화당원들도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 이 새끼 뭐 하는 거지? 아니 정치 자금으로 줬으면 이 대선 자금으로 쓰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정치 후원금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좀 많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장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그 어떠한 대통령도 이마만큼 많은 자신의 제품들을 팔아제낀 그런 대통령은 없었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는 완전히 장사치지 않나, 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이렇게 삥 뜯어 먹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의 지지자들 정말 불쌍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며느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라라 트럼프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트럼프 며느리가 이 트럼프 캠페인 측에 이렇게 또 합류가 돼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RNC 그 있지 않습니까? 리퍼블리칸 이 내셔널 컨벤션 그거 했었을 그 당시에 그 뭐 전국 위원회 공동 뭐 의장이래요. 그거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지금 이 라라 트럼프가 원래 뭐 TV 프로듀서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래도 뭐 간간히 이렇게 또 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그런 이제 노래도 이렇게 또 냈다고 합니다. 그 노래를 이렇게 또 내다 보니까 지금 수많은 이 사람들이 라라 트럼프한테 노래도 아주 구리고 엄청나게 그 노래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비난, 조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라라 트럼프는 또 이제 반박을 이렇게 또 하면서 내 목표는 트럼프 승리다. 그리고 내가 이 노래를 이렇게 또 발표를 해가지고 펀드레이징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너네들은 나를 막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반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트럼프 주변 사람들을 전부 다 이 자신의 가족들로 이렇게 또 채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하산이죠. 전형적인 낙하산. 성과에 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꽂아 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랑 친하면 그냥 꽂아두는 거. 전형적인 이 낙하산에다가 이제 전형적인 이 독재자들이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만약에 나라가 꾸려진다고 하면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을까. 트럼프가 대통령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1기 때는 어떨결에 이렇게 또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그냥 뭐 이래저래 잘 꾸려 나가기는 꾸려 나갔는데, 그런데 지금은 잘 안단 말이에요. 대통령을 하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파워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 파워를 엄청나게 악용을 하게 되면서 뭐 자신의 사람들을 다 꽂아두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의 미국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것만 보든 자신의 며느리까지 다 막 근처에 꽂아두게 되면서 뭐 낙하산 여기저기 이렇게 또 꽂아두게 된다고 하면은 성과에 비례를 하지 않는 그냥 아부만 떠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리를 내준다고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케네디 주니어도 트럼프한테 이제 자리 하나 받으려고 이렇게 또 싸바싸바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트럼프는 절대로 미국의 대통령감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니키 헤일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니키 헤일리는 아무래도 이제 자신이 이제 공화당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를 계속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니키 헤일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한다고 하면은 나는 기꺼이 도와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측에서는 트럼프는 니키 헤일리한테 나 좀 도와줘라.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카말라 해리스한테 지금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키 헤일리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이 니키 헤일리 지지자들이 카말라 해리스를 지금 찍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라도 지금 이 트럼프 편에 이렇게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키 헤일리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아시다시피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랑 이 대선 후보 그 자리를 이렇게 또 싸웠을 그 당시에 트럼프 눈밖에 났거든요.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한테 막, 뭐, 얘는, 이것 때문에 뭐, 대통령 후보에 올라가면 안 되고, 뭐, 요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 니키 헤일리한테는 완벽하게 삐진 것 같아요. 삐지다 보니까, 이 니키 헤일리 너 같은 사람은, 이 뭐, 전혀 충성심이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한 충성심이 없기 때문에, 내 밑에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주변에 그냥 자신한테 아부하는 사람들만, 그리고 친인척들, 자신의 가족들만 이렇게 주변에 꽂아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나? 아니요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니키 헤일리가 또 이제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여성들을 이렇게 또 무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인들의 이외의 그런 인종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다. 요것만 보더라도 트럼프를 절대로 안 뽑아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선 뉴스들은 뭐 요점 보기로 하고, 또 이제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총기 난사 사건이 켄터키에서 엊그저께인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범인이 지금 3일째 안 붙잡히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켄터키 75번 그 고속도로 근처에서 이 사람이 총격을 난사를 하고 이제 도망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학교들이 이제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총격범이 아직도 도망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켄터키 75번 그 프리웨이 근처라고 하니까 혹시 켄터키에 사시는 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웬만하면은 집 밖에 안 나오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일어난 이 고등학교의 총기 난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아팔라치 고등학교, 조지아주에 있는 아틀란타 근처에 있는 이 고등학교의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총격범 있지 않습니까? 이 총격범의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좀 안타까운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들, 이 4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의 자리를 내가 채워줄 수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또 바꿔줄 수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기꺼이 바꾸겠다. 너무나 가슴 아프다. 라고 이렇게 또 엄마가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디테일들이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집안 있지 않습니까? 이 총격범의 14살짜리 이 고등학생이지 않습니까? 이 14살짜리 총격범의 집안이 좀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아빠가 가정폭력범인가? 그랬다고 하고요. 이 엄마도 무슨 문제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집안이 엄청나게 좀 환경이 안 좋은 그런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이 안 좋은 그런 집안에서 이 지내던 그런 이제 아이다 보니까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벌인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환경이 진짜 중요한 요소이지 않나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고등학교 이런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것들은 제발 좀 이제 그만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학교에서, 아니 신성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요거는 진짜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미국에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것들이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 트럼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가 이 정권을 맡고 있었을 그 당시에 총기 규제를 엄청나게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총기가 진짜 말도 못하게 이렇게 또 많이 풀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각 가정들에서 총기를 손쉽게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더 이렇게 더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기에 대한 그런 이제 문턱이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총기를 좀 이제 사기가 어렵게 만든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이제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쓸데없이 필요 없는 그런 총기들까지 집안에 둔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가지고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날씨가 미치지 않았습니까? 요번 주말에도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다 100도가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를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 이 폭염이 심각하다 보니까 뭐 주변에서 이 LA 근방 해가지고 엄청난 산불들이 지금 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커다란 이 산불이 지금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샌버나디노 이 빅비어 있지 않습니까? 빅비어 밑에 있는 곳, 이 라인 파이어라고 하거든요. 이 라인 파이어가 이 얼마 전부터 계속 이렇게 또 불이 나더니만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번지게 되면서 굉장히 커다란 산불로 이렇게 또 거듭이 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뭐 이 라인 산불뿐만이 아니라 뭐 LA 산에도 지금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밸런시아 뭐 가는 그런 길목에도 지금 이렇게 또 산불이 나고 있다고 하고, 이런 폭염 때문에 엄청나게 풀들이 지금 말라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산불이 더 이렇게 잘 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폭염은 언제 가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찾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이 온도가 이렇게 또 꺾이면서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아마도 이게 이제 인디언 썸머 마지막 끝자락 이 썸머이지 않나, 여름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10월 달에도 이 인디언 썸머가 올 수도 있거든요. 10월 달에도 이제 한번 이렇게 갑자기 팍 더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온도가 살짝 수그러들더라도 이제 10월 달에 또 잠깐 더울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요번 이제 폭염은 진짜 저번 주에 이제 미치지 않았었습니까? 요번 주 이제 폭염은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조금 이렇게 또 덥다가 이제 수요일부터 이렇게 또 꺾인다고 하니까 조금만 이 내일까지만 참으면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스톰에 대한 허리케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멕시코 걸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이제 허리케인이 이렇게 또 생겨가지고 프란신이라고 하는 어느 이제 허리케인이 이렇게 또 생겨가지고 아마도 오는 수요일에 미국에 이렇게 또 상륙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에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텍사스랑 그리고 플로리다에 아마도 이 허리케인이 이렇게 또 상륙을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이 허리케인은 뭐 어마무시하게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크지는 않고 카테고리 1 굉장히 작은 허리케인이 아마도 이렇게 또 도착을 할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들어가지고 6번째 허리케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 때문에 허리케인이 예년보다 더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기후변화나 이런 뭐 지구온난화에 대 가지고 좀 신경을 쓸 수가 있는 그런 리더들이 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나와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만 이 기후변화에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베트남 있지 않습니까? 이 베트남에서도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어마무시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기상 악화, 이 폭우 때문에 지금 이 베트남에서만 뭐 홍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고 막 휩쓸려가고 그래가지고 59명이나 지금까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피해자는 더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베트남에서는 이 태풍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치다 보니까 계속 엄청난 피해를 이렇게 또 낳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리더들 좀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또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이게 기후변화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삶에 지금 피해를 이렇게 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트럼프,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 이 기후변화는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또라이 같은 놈이 이렇게 또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놀든 캘리포니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북가주 이 놀든 캘리포니아에서
어느 날 이제 며칠 전이라고요. 며칠 전에 누군가 어느 이제 농장이라고요. 그 농장에 총소리가 막 났대요. 총소리가 이렇게 또 막 나가지고 신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니까 누군가 어느 한 사람의 남의 농장에 들어와가지고 총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 남의 농장에 있는 그 수많은 가축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가축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막 쏴가지고 죽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총소리가 이렇게 또 나다 보니까 뭐 총격범이 뭐 총기 난사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사팀도 오고 뭐 경찰들도 다 출동을 하고 뭐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붙잡고 보니까 어느 또라이가 남의 농장에 들어가가지고 가축들을 그냥 막 쏜 거예요. 막 쏴가지고 81마리나 죽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그래서 뭐 한바탕 소동이 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지금 잡아가지고 뭐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뭐 명확하게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는 아직 모른다고 하는데 조사는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는 진짜 또라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또라이 같은 세상, 또라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잘 좀 투표를 해야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요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루이지애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루이지애나에 있는 어느 이제 굉장히 커다란 빌딩이 있다고 하는데 이 빌딩이 허츠 그 있지 않습니까? 이 렌터카 업체 이 헐츠가 가지고 있는 어느 이제 빌딩이라고요. 그런데 이 빌딩이 허리케인 있지 않습니까? 허리케인에 엄청난 피해가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이 빌딩을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고쳐야 했다고 합니다. 수리를 해야 했다고 하는데 그 수리비가 어마무시했다고요. 수리비가 자그마치 1억 6,700만 달러가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견적이 나왔었다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헐츠사에서는 이 빌딩을 그냥 흉물로 방치를 해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4년째 방치를 해두고 있다가 결국에는 수리비를 이렇게 들여서까지 이 건물을 고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건물을 이 데몰리션 있지 않습니까? 폭발을 해가지고 이 무너뜨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사무실의 그 공실률이 지금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사무실을 좀 많이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람들만 이렇게 또 쓰게 되면서 사무실이 지금 남아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헐츠사에서는 굳이 이 빌딩을 고쳐가면서까지 빌딩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로 이렇게 또 만든다고 하더라도 공실률이 또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또 뿌개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헐츠사에서는 이 빌딩을 이렇게 또 폭파시키기 위해 가지고 요것도 700만 달러가 들여가지고 이 건물을 이렇게 또 데몰리션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이 지금 굉장히 바이럴하게 이렇게 또 퍼지고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 영상이거든요. 막 빠바방 이렇게 터지게 되면서 안에 이 다이나마이트가 팍 터지게 되면서 인플로션 그러니까 안에서 터진 거죠. 안에서 이렇게 또 터뜨려 가지고 빌딩을 이렇게 무너뜨렸죠. 데몰리션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게 70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고치는데 1억 6,700만 달러 1억 6,700만 달러에서 그 700만 달러를 빼가지고 그 700만 달러로 그 고치는 대신에 그냥 건물을 무너뜨렸다 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좀 너무 안타깝네요. 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뭐 허리케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어가지고 굳이 안 써야 될 그럴 돈들이 이렇게 또 나가다 보니까 빌딩, 허츠사에서는 이렇게 빌딩을 무너뜨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제네레이션 G들 있지 않습니까? 젠지들,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검색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검색을 할 때 트레이에다가 자신의 물품들을 이렇게 또 꺼내 두지 않습니까? 그 꺼내둔 것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SNS 서비스에다가 올리는 그런 게 이 젠지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또 인기를 이렇게 또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항에서 이 검색대에서 이 젠지들이 그 사진을 찍기 위해 가지고 이 트레이에다가 보통 보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두고 그냥 검색대 통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을 찍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정성스레 이렇게 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항 검색대 줄들이 더 이렇게 또 밀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젠지들 젊은이들이 나는
나는 이렇게 해외 여행을 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자랑을 하기 위해 가지고 검색대 그 트레이를 이렇게 또 찍는 게 이렇게 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허세도 이런 허세가 없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 가지고 이 미국의 젊은이들, 이 젠지들 세대들의 유행은 이런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튜버, 이 먹방 유튜버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또 굉장히 유명한 이 먹방 유튜버인데, 니코카도 아보카도라고 하는 이 먹방 유튜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니코카도 아보카도라고 하는 이 먹방 유튜버가 예전부터 이 먹방 유튜브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이렇게 또 끌어모았거든요. 구독자들 수가 막 수백만 명입니다. 300만 명인가 뭐 4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또 되는데, 이 아이가 이 먹방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인기를 이렇게 또 끌게 되면서 먹방을 막 수년째 했거든요. 수년째 하다 보니까 처음에 유튜브를 이렇게 또 시작을 했었을 그 당시에는 별로 살이 안 쪘었거든요. 그런데 먹방을 매일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엄청나게 이렇게 살이 쪘었습니다. 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막 비난도 받고 막 욕도 이렇게 많이 먹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 니코카도 아보카도가 이 얼마 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 이틀 전인가 자신이 살을 홀딱 뺀 안중에 홀쭉이가 돼가지고 그 영상을 이렇게 또 공개를 하게 되면서 미국에서 지금 너도 나도 이 니코카도 아보카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자그마치 250파운드를 뺐다고 합니다. 250파운드 250파운드를 뺐대요. 엄청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니코카도 아보카도가 이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영상을 올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마도 이 최근까지 올렸다고 하는데, 그 영상을 뚱뚱한 그 자신의 모습의 그 영상을 이렇게 또 올렸다고 하는데, 아마도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어두고 계속 조금씩 이렇게 올렸던 것 같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살을 쪽 빼가지고 한 번에 저번 주까지만 해도 뚱뚱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홀쭉해졌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거지. 의아해 하면서 사람들의 이 입방아에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저도 이렇게 또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얘를 알았거든요. 얘를 알았는데, 그런데 좀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이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여가지고 어떤 남자랑 뭐 사귀나 했는데 막 남자끼리 뽀뽀하고 막 쌩 난리지. 그 다음부터 안 보는데, 어쨌든 간에 얘가 이렇게 또 단시간에 이렇게 또 살을 뺀 것이지 않습니까? 살을 빼다 보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오젬픽 아니면은 위고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또 맞고 살을 이렇게 또 뺀 것 같다. 단시간 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지금 현재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은 0.8%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0.7%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저번주에 너무나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저번주에 너무나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또 바운스를 하면서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주 엄청나게 이 로스 했던 거를 만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 저가 매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투자자들은 요번 주에 CPI 지수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 지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CPI 지수가 요번 주에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좀 이제 잘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S&P 500에 팔란티어 있지 않습니까? 팔란티어 그리고 델이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팔란티어랑 그리고 이 델 그리고 뭐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면서 이 기존에 좀 이제 성적이 안 좋았었던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또 빠져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메리칸 에어라인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주식이 이 S&P 500에서 이렇게 또 빠져나오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AI의
관련이 된 그런 이제 주식들이 이 S&P 500에 지금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대리랑 그리고 이 팔렌티어, 네, 다시 말해가지고 이 AI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높아지고 있다. 네, 그러면서 주식이 이 AI에 이제 관련이 된 그런 주식들만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뭐 앞으로도 이 AI에 관련이 된 그런 주식들은 좀 계속 좀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아마도 이제 3년 뒤쯤에는 이 일론 머스크는 사상 처음으로 $1 트릴리언 가진, $1 트릴리언의 재산을 가진 첫 번째 인간이 될 것 같다. 네, 인류 역사상 그 어떠한 사람도 $1 트릴리언의 이 재산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이 재산이 $2억 5천만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2억 5천만 달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4배 정도만 오르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이 재산을 불려 나가는 그런 추세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3년 뒤쯤에는, 한 2027년도쯤에는 일론 머스크는 인류 역사상 사상 처음으로 조만장자 $1 트릴리언 사람의 그런 사람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괴짜이기는 괴짜이지만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애플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애플이 오늘, 지금이네요. 지금 딱 10시가 됐는데, 이거 뉴스 빨리 하자마자 저도 이렇게 또 볼 테인데, 애플은 오늘 이 아이폰 16을 이렇게 또 공개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아이폰 16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이 아이폰을 이렇게 또 공개를 하는 날이 보통 9월달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아이폰 16을 이렇게 또 공개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아이폰 16은 아마도 굉장히 많은 AI 기능들이 들어간 첫 번째 이 아이폰이 될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폰 16이 올해 좀 이제 많이 팔릴 것 같다라고 지금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아이폰을 쓰고 있던 사람들이 이 AI 폰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올해 들어가지고 이 아이폰 판매는 굉장히 또 좋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중국의 화웨이 있지 않습니까? 화웨이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화웨이는 아이폰 출시를 하기에 며칠 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화웨이 메이트 XT라고 해가지고 3번 접는 핸드폰을 3번 접는 그 폰을 이 세상에 처음으로 이렇게 또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삼성에서도 폴딩 폰을 이렇게 접는 전화기를 이렇게 또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성이 팔고 있는 접는 폰은 한 번만 접는 거잖아요. 그런데 화웨이에서는 3번을 접어가지고 굉장히 커지는 그런 핸드폰을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는데, 이 며칠 전에 이렇게 또 공개를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 사전 주문 받은 것만 270만 대나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화웨이에서는 이 애플 아이폰 출시가 되기 바로 전에 먼저 이렇게 또 출시를 하게 되면서 중국 내에서만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이렇게 이목을 이렇게 이끌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가에 대한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유가는 계속해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수순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0대로 지금 내려왔다고 합니다. 대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 유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프로덕션을 이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의 경제가 고용 시장만 보더라도 조금 이제 얼어붙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경제도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일에 대한 수요는 좀 줄어들 것 같다. 그런데 프로덕션은 더 늘릴 것 같다. 공급은 더 늘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 올해 4분기 때 유가가 아마도 $80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유가 전망을 $80에서 $75대로 지금 내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유가는 계속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계속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